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시작은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플라톤의 말입니다. 국민간식 땡땡파이에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있죠. 그만큼 시작은 중요하기도 하고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시작하신 일이나 또 시작하시려는 일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모두의 시작을 응원하면서 오늘 라디오 상담실 법률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분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월이 열흘이 지났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시간 참 빠릅니다. 계속해서 법률 상담에 대한 내용들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학생은 되게 심각하게 글 남기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직은 미성년자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명절에 받은 돈을 부모님께서 관리해 오셨습니다. 원래 제 명의의 통장에 용돈을 모아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자율을 이유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맡긴 돈은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목돈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쓸 일이 생겨서 부모님께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써야 할 이유를 대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 대략 650만 원 정도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통장이라면 어떻게든 인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는데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 거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네, 고3이면 이제 곧 성인이 되고 자기가 뭐 여행을 가든 어떤 기계를 사든 사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이유를 대라. 네네. 네. 어떤가요 이런 경우? 예, 저도 이 사례를 읽으면서 좀 궁금은 했습니다. 네. 돈 쓸 일이 생기셨다고 했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시고 이제 미성년자이시고요. 과연 어떤 돈 쓸 일이 생기셨을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너무 큰 돈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650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네. 예, 뭐 예를 들자면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여자친구한테 뭐 고가의 뭐 귀금속이라던가 벌써부터 그렇죠. 뭐 혹시라도 뭐 명품 네. 명품 그런 곳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닐까. 사실은 부모님도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자그마한 갑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네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고3 학생이시니까 이제 아마 수능 보셨을 것 같고 네.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65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학비라던가 필요한 물건들 이제 뭐 학업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걱정되실 것도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께서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네. 이제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방법을 좀 방법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같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고민 한번 해보시다가 변호사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네, 요즘에 학생들이 상당히 법적인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권리의식이 좋습니다. 권리의식도 있고 그래서 많이 따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부모님 상대로 당장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돈은 아니실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떤 경우는 부모님과 너무 관계가 안 좋아져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 중에서 실사례입니다.
그 가족 간에 그러니까 자녀분이 부모님 상대로 네. 하는 경우도 뭐 겪어보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네. 좀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했던 사례는 부모님이 좀 자녀분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었고 네. 예, 자녀분이 좀 고생해서 번 돈을 부모님이 좀 마음껏 임의로 마음대로 활용한 그런 사례였거든요. 아,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했었습니다. 네. 네네. 좀 그런 사례가 생각나기는 하는데요. 오늘 한번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좋은 차원보다는 일반 상식적인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자로서 뭔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아, 네. 네. 예를 들자면 누군가랑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예전에 것이고요. 책 같은 거 네. 막 학생한테 팔아가지고 네네. 환불 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한지를 막 몇십만 원짜리를 사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신용카드 계약 같은 거, 아,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신용카드 이용 계약 같은 거요.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출 제한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요. 네. 예, 부모님의 뭐 어떤 사전 동의하에서 뭐 하루에 얼마만큼 아니면은 뭐 한 번에 얼마만큼 이렇게 인출했을 때 이렇게 인출 제한 같은 것들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으로 19세가 되어야 성년자가 됩니다. 네. 예, 19세가 되면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만 18세까지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도 있긴 있는데요. 대리 행위를 한다거나 유언 행위를 한다거나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한 사업체한테 임금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네.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민법 5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으면 그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샀다.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담을 요청해주신 학생분께는 제가 먼저 부모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솔직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 돈이 왜 필요한지, 650만 원이나 되는 이 큰 돈을 왜 돌려받으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도 학생분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셨다는 것이고 돈은 결국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목돈으로 자녀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돈을 모아두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보통은 계좌에 모아두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나중에 뭐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죠. 맞아요. 생활비로 틈틈이 써버리고 네. 모아두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부모님이 네. 어쨌든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분을 위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겠거니 생각하시고서 모아두신 거거든요. 네. 부모님의 이런 평소의 태도들을 봤을 때는 이 학생분께서 부모님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요. 네. 좀 대화를 시도해 본다면 부모님과도 좀 충분히 대화가 되고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네. 부모님이랑 대화하실 때는 어쨌든 이 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인의 나름대로 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네. 한번 부모님이랑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건들을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얼마만큼만 쓰겠다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내가 이 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썼을 때는 부모님한테 뭐 상의를 한다거나 네. 사전에 상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다. 아. 예, 그런 방법으로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번 기회를 이 상담 주신 의뢰인분께서는 부모님과 또 대화를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자기가 재정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돈을 활용할 것인지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차원에서도 좋은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법률적으로 만약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부모님한테 돈을 맡겼다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 통장으로 먼저 만들어 놨다가 네. 부모님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마음대로 그냥 자녀분께서 할 경우에 대비해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이유는 이자 문제라고 그러네요. 이자를 네네네. 좀 더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네. 네네, 그러시네요. 자녀분이 부모님한테 돈을 줬다는 거는 뭐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쓰시라거나 용돈으로 쓰시라거나 하는 식으로 증여했다는 개념은 좀 적을 것 같긴 그건 합니다. 아니죠. 네. 그렇겠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생활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네네. 어쨌든 부모님한테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내역이 나오는 거고요. 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평소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돈을 줬는지, 예를 들자면 어떤 명절에 누가 얼마만큼 줬었고 이런 것들이 혹시 메모라든가 일기로 남아 있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도 좀 잘 기록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계좌가 이체를 해드렸다는 내용들, 일기,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이런 증거 자료들은 좀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히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어떤 누군가와 제3자와 금전 거래가 있었을 때에도 네. 유용한 증거 자료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곧 성년자가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자기가 통장에다가 돈을 네네. 관리해야 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때까지는 좀 참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거는 온전히 이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저도 이제 아이들 돈 관리했었다가 네.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넘겨줬는데요. 아, 갑자기 이제 그 돈도 자기 마음대로 막 쓴다고 하면은 맞아요. 대단히 걱정될 곤란할 것 것 같거든요.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도 좀 고려하고 네. 네네. 그게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65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네. 뭐라고 할까요? 마중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미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중하고 또 아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학업을 할 때 등록금이든 아니면 뭐 필요한 노트북이라든지 네. 꼭 필요한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함께 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신 뒤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유연우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상담실로 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1년 전 식당 창업을 하는 고향 친구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10%를 매월 말일에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수료를 잘 입금해 주다가 지난 3개월 동안은 수수료를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고 계속 미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갈수록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많이 불안한데요. 투자금을 회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수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셨습니다. 네,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시간을 미루고 하다 보면은 사실 월세 같은 것들도 되게 불안한데 투자금까지 준 상태에서 네. 네, 돈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면은 네,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1년 전에 식당 창업하는 고향 친구에게 빌려주신 투자를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라 5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예.
먼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투자 계약인지 아니면 동업 계약의 형식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사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투자 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가요? 예. 계약서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네.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서류의 제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 실질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예. 그 민법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통상 우리가 동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동업을 할 때는 보통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요. 네. 민법에 정해져 있는 그 조합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상법에는 익명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네. 그냥 단어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민법에는 조합이라는 규정이 있고 상법에는 익명조합 그리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또 내적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동업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리들이거든요. 예. 만약에 오늘 사례가 이런 조합, 그러니까 동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 계약이 적용되는 사례라면 네.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친구분과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투자 계약서를 먼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투자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친구분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들을 이행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매출액의 10%라고 하셨는데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이것이 몇 년 정도 기간,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이 계약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뭐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수수료를 제대로 입금해주지 못하고 이제 친구분께서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는 이 향후에 어떻게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네. 아니면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어떻게 해주겠다거나 이런 계약 내용이 좀 적혀 있는지 네. 한번 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께서 그런 계약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이 계약을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구한다거나 네.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투자 계약과 관련된 어떤 증거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 네. 서류들 그런 것들 좀 잘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류 이제 투자 계약서가 오늘 작성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이제 친구분들이랑 동업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 계약서도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구두로 있거든요. 그냥 예,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네네, 맞아요. 말로 그냥 끝내버릴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친한 사이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네. 문서를 써달라 아니면 각서를 써달라 계약서를 써달라라고 하면 괜히 뭔가 좀 잘못하는 것처럼 네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 맞아요.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계약서 쓰려고 하는 거냐 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말하면은 곤란해지는 게 우리나라 사실 정서인데 네, 그게 바뀌어야 되죠. 맞습니다. 네, 정확한 네네, 특히나 이제 돈에 있어서는 네네, 1원 하나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맘상하니까. 맞습니다. 투자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권유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단순하게 그냥 정이라든가 우정에서만 기댈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분명하게 계약을 체결해 두고 뭐 어떤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평소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뭐 계좌 거래 내역들, 영수증 같은 것들 좀 잘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투자 계약서를 먼저 잘 검토하시고 그거에 따른 증거가 있는지, 증거 자료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사례에서는 친구분이랑 좀 대화를 해보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친구분이 아예 안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3개월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지금 제 날짜에 안 주는 거지 주기는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네, 지급은 네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영업을 하다 보면 잘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이실 것도 같은데 친구분 입장에서는 뭐 월세도 내야 될 수도 있고 세금 내야 될 수도 있고 근로자들 월급도 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출근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면 또 퇴사를 했다가 또 새로 채용을 했다가 이런 영업 관련된 것들은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회계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분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다만 대화를 하시기 전에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투자 계약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네.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요. 본인만의 그런 견해로서 또 상식으로서 이것들이 좀 해석이 잘 안 된다거나 네.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이 잘 안 된다거나 향후 대책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미리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한번 친구분이랑 대화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랑 당장 만나서 관계가 확 틀어지기보다는 아니면 네네. 어떤 대책 마련이 어려워지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네네. 만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네네.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친구분이랑 사실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무턱대고 찾아가서 대화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서 준비를 하신 이후에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요. 네.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친구분이랑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친구분이랑 대화를 하시다 보면 방법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친구분의 사정도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소송을 하든 상담을 하든 제가 좀 느껴봤던 것들은 당사자가 있으면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남편분이 있고 아내분이 있는 경우에 각각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상대방 입장이 좀 다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 들어봤을 때는 매도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네. 매도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나름대로 각자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사례에서도 친구분께서 이제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미뤄서 지급했던 그리고 지연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할 때는 변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식당을 운영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신 의뢰인분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번 네. 이 친구분과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화하실 때는 좀 솔직하게 대화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금전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좀 사실은 껄끄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돈을 왜 늦게 주고 있는지, 왜 제때 안 주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사실은 친구분을 추궁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친구분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미루거나 좀 얼버무리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직접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하고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돈도 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네. 금전관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좋을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냥 핑계 같다. 네.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네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약속을 계속 안 지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셨는데요. 네, 투자 계약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유가 돼야 되죠. 네, 투자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친구분 입장에서 매달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순이익은 얼마 정도 됐는지, 네, 이런 어떤 회계라든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 투자자이신 상담 의뢰인한테 뭐 적절한 시기에 보고라든가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네, 그런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다면 네. 계약서는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투자자로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매출 상태, 지출 상태, 그다음 순이익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금의 흐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야 투자자로서 또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는 것 같고 이 관계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분 입장에서 뭐 별다른 어려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거나 또 혹은 앞으로 향후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네.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계약 조항에 따라서 아니면 일반 민법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친구분 입장에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신 것이죠. 네. 예, 그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네.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면 되겠지만요. 네. 보통 이제 소송을 제기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거나 네. 예,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 간의 이제 돈 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도 중요하고 이런 투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구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방금 전에 PD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네. 무엇이냐면요,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됐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자면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투자금 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원금이 깎여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원금은 반드시 보전받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투자로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로 주장할 것인지. 아, 예, 대여금이라면 이건 원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투자금이라면 원금 손실이 감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상호간의 법률 관계를 좀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계약을 작성하실 때도 원금 보전, 그러니까 원금 반환 약정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네. 예, 이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금에 대해서 반환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정이 없고 손실금에 대해서도 분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금은 손실만큼 비율대로 깎여서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인 그 투자에 대해서 윤곽이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사례 5천만 원 투자 계약을 하신 건데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이제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계약성을 네. 좀 검토 받으신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말씀 들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